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향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정아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의료 관련 감염의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는 칸디다 오리우스입니다. 특히 칸디다 오리우스는 중환자실에서 빈발되어 환자들의 사망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국내 몇몇 병원에서 아웃브레이크가 있었던 만큼 이 진균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진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진균은 세균 바이러스와 구분되는 세포성 미생물이고 흔히 곰팡이, 효모를 포괄합니다. 칸디다는 이 중 효모에 속합니다. 칸디다 오우리우스는 2009년 일본에서 처음 확인되었고 귀에서 채취된 검체였기에 오우리우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칸디다 오리우스의 크기는 2에서 3 마이크로미터이고 둥글거나 타원형입니다. 37에서 42도씨 고온에서도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른 칸디다와의 차이점이고 하루 혹은 이틀 만에 집락을 형성하여 빠르게 보호막을 만들어냅니다. 집락의 색이나 분비물, 대사 등은 다른 칸디다와 유사하므로 유전자 검사 혹은 말리토프 MS라는 동정 장비로 종 수준까지의 동정이 필요합니다. 칸디다 오우리우스는 2009년 이후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추세이고 2024년 7월에는 거의 전 대륙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질병보건국 CDC 홈페이지에서 전 세계의 칸디다 오우레우스 검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병원들에서 집단 감염도 다수 보고되었는데 특히 중환자실과 고령 환자들에서 감염이 집중된 경향이 있고 남아프리카에서는 약 1,500명의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WHO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병원성 진균 리스트의 크리티컬 프라이오리티 그룹에 칸디다 오우리우스를 포함하였습니다. 칸디다 오우리우스의 전파가 의학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다른 균과 비교하였을 때 빠르게 전파됩니다. 초창기에는 다른 칸디다와 구분하여 동정하기 어렵다는 보고도 있었으나 이것은 생화학적 동정 방법을 이용하는 장비에 국한된 문제점이었고 국내의 경우 대부분 생화학적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동정 장비들이 운용 중이라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칸디다 오리우스가 포함된 최신 데이터베이스로 업데이트 되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칸디다 오리우스 배양을 위해서는 진균 전용인 SDA 배지, 칸디다 배지를 사용할 수 있고 최근에는 칸디다 오리우스 전용 배지도 상품화되어 검출 특이도가 높아졌습니다. 독일에서 발간된 칸디다 오리우스 엑스퍼트 가이드라인에서는 칸디다 오리우스 배양을 위해 1차적으로 칸디다 배지 혹은 칸디다 오리우스 전용 배지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으로 칸디다 오우리우스가 혈액 등 침투적 감염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으나 항진균제 내성인 경우가 많아서 추가 질병 부담 및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건강인에서 칸디다 오우리우스가 침투적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와 면역 억제자에서 다양한 장기로 침투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며 항진균제 내성률이 높아 치료가 어렵다는 것이 더더욱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항진균제인 플루코나졸에는 90% 정도의 내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두 가지 이상 항진균제에는 30% 정도의 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진균제의 내성을 보이는 기전 또한 매우 여러 가지로 확인되었습니다.
항진균제의 주요한 작용 기전은 세포막과 세포벽을 파괴하고 핵산과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여 생존이나 증식을 억제하는 것인데, 칸디다 오우리우스는 세포벽과 세포막 단백질을 변형시켜 항진균제가 침투하는 것을 방해하고 핵산 변이가 빈번하므로 일반적인 항진균제의 표적 핵산이나 단백질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 칸디다 아우리우스의 항진균제 감수성 검사의 기준이 완전하게 통일되었지는 않지만, 다양한 연구에서는 1차 약제로 에키노칸딘 계열의 항진균제를 권장하고, 이에 내성일 경우 암포테리신 B를 사용하거나 여러 약제들을 병합해서 사용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환자에서 칸디다 아우리우스 감염증이 확인되었을 때 대응하는 원칙은 다음 3가지입니다. 첫째, 치료 전 항진균제 검사를 시행하고, 둘째, 감염내과 의사와 상의하여 치료를 시작하고, 셋째, 지속적으로 추적 검사하여 변화되는 내성 여부에 따라 치료제를 변경 혹은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제 내성 여부에 대해서는 클레이드 검사를 통해 가늠하고자 하기도 하는데, 클레이드는 일반적으로 유전적, 지역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한국은 초기에 다제 내성균의 위험이 적다고 알려진 클레이드2가 다수 발견되었으나, 최근에는 다제 내성의 위험이 높은 클레이드1의 점유율이 증가되었습니다. 늘어나는 칸디다 아우리우스의 위험에 대해서 한 연구에서는 칸디다 아우리우스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 부담 지표들을 다른 칸디다 종들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논문은 칸디다 아우리우스가 위험하고 치료하기 어려운 병원성 진균이지만 다른 칸디다 감염증과 같이 적절한 항진균제가 투여된다면 사망률을 더 높이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역시 원칙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연구였습니다. 칸디다 오우리우스가 위협적인 마지막 이유는 전파가 매우 급속하고 광범위하다는 점입니다. 다른 중환자와 면역 억제자들에게 병원 내 감염을 일으킬 위험이 높습니다. 칸디다 오우리우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이오필름을 빠르고 그리고 잘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바이오필름이 형성되면 환자와 환경에서 오랜 기간 생존할 수 있고 약제 침투를 막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습니다. 칸디다 오우리우스의 경우 오로지 바이오필름 요인 때문에 내성 상승률이 2배에서 500배 이상까지 증가된다고 합니다. 메디컬 장비들에서 칸디다 오우리우스의 지속 시간을 확인하였을 때 칸디다 오우리우스 포자가 표면에 닿은 후 안정적으로 부착하는 데에는 90분, 바이오필름을 형성하는 데에는 24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한번 바이오필름이 형성되면 다시 전파가 시작되게 됩니다. 메디컬 장비에서 금속천은 2에서 3일, 각종 플라스틱과 카테터에서는 1에서 2주가 지속되고 온도계에서는 2달, 침대에서는 6달, 체내로 삽입되는 카테터에서는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칸디다 오우리우스가 검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같은 기구더라도 젖은 표면에서는 지속기간이 2배로 증가되었습니다. 칸디다 오우리우스 환경에서의 번식 및 지속력에 대해 2024년 미국에서 수행한 연구에서는 칸디다 오우리우스가 적절한 환경 소독 후 다시 환경에서 검출되는 시간 간격이 불과 4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룸 서페이스의 32.2%에서 칸디다 오우리우스가 확인된 것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소독 4시간 후에는 20.5%에서 칸디다 오우리우스가 확인되었습니다. 주로 많이 검출된 환경은 TV 리모콘, 콜 버튼, 오버베드 테이블, 베드 핸드레일, 풋보드였습니다. 환경에서 칸디다 오우리우스가 강한 지속력을 유지하는 것은 환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3년간 칸디다 오리우스가 검출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칸디다 오리우스 스크린 배양을 하였고, 그 결과가 결코 안정적이지 않았음을 확인한 논문입니다. 초기 양성 결과 이후 추적 검사된 51명의 칸디다 오리우스 콜로니제이션 환자에서 55%는 양성 결과 이후 1회 이상의 음성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54%는 음성 결과 이후 1회 이상 다시 양성 검사 결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해당 연구 결과는 칸디다 오리우스가 환자나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환자에게 재감염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칸디다 오리우스가 환자 혹은 환경에서 배양된다면 즉각적인 감염 관리가 필요합니다. 단순 콜로니제이션일지라도 중환자나 면역 억제자가 있는 환경이라면 예방을 위해 감염 관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호주 칸디다 오리우스 가이드라인에서는 환경과 품목당, 소독 횟수를 매우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환자 침상 주변이나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전화기, 컴퓨터 키보드, 휠체어, 싱크대 등 병원 종사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품목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미국 CDC 가이드라인에서도 널싱카트, 청소카토 등 공동 이동 장비의 소독을 강조하였습니다. 칸디다 오리우스 소독제는 규정된 소독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결코 구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소독제는 아니고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염소계 소독제를 칸디다 아우리우스 소독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내의 칸디다 오리우스 중재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환자와 의료진은 피부 소독과 세척, 무생물에 대해서는 표면 소독과 세척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환자 발생 시 격리 혹은 코호트 관리를 해야 하고, 의료진은 적절한 보호구를 사용하고 철저한 손 위생을 시행해야 하며 다른 환자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중환자의 경우 체내 카테터와 기관 내 삽관이 칸디다 오리우스의 감염 위험 요인이므로 관리에 유의해야 하고, 접촉이 많은 침대와 이동장비 소독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의료진의 소통과 적절한 항진균제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병원별로 사전에 칸디다 오리우스 지침을 마련하여 환자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칸디다 오리우스 중재 과정을 요약하자면 환자와 환경의 선별검사 범위를 확인하고 적절한 소독 및 세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순천향 서울병원에서도 이를 중심으로 칸디다 오리우스 관련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순천향 서울병원의 칸디다 오리우스 지침은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CDC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원내 지침에 따라 칸디다 오리우스 검출 환자는 1인실 혹은 코호트 격리 중이고 개별 물품이 사용되며 하루 2회 환경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칸디다 오리우스에 대한 한국형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국내 10개 이상의 다기관에서 발생한 칸디다 오리우스의 홀 지놈 시퀀싱, 내성 유전자 검사 등을 모아 국내 칸디다 오리우스 분석 연구도 조만간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향후 칸디다 오리우스의 더욱 효과적인 대응 지침과 치료 방안들을 각 병원들에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칸디다 오리우스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